30년 은행에서 헌신한 결과 58세 퇴직 후 그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묵묵히 일해왔는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삶이 참 텅 비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말이죠.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먼 훗날 은퇴를 준비해야 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제목에서 언급한 그는 바로 58세, 은행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기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만큼 은퇴 후 삶도 나름 준비가 잘 되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 연금도 챙기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한 채 마련했지만 정작 내 인생에 대한 플랜은 없었다는 겁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은행이란 울타리에서 매일 아침같이 출근해 함께하던 동료들은 자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퇴직 후에는 매일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스케줄이 비어버리고 자존감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속했던 조직이 사라지고 돈으로부터의 압박과 인간관계의 단절이 겹치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사례 3가지를 구어체로 풀어가며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56세 교사, 퇴직 후엔 학교가 날 계속 필요로 할 줄 알았죠. 첫 번째 사례는 중학교에서 30년간 국어교사로 근무하시다가 56세에 정년퇴직한 이 선생님 이야기예요. 보통 교직에 계신 분들은 오랜 시간 학생들과 교류하고 후배 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학교 측에서 무언가 제안을 해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30년 넘게 헌신했는데 나중에 어떤 자문 역할이라도 해주길 바랐지. 이분 말씀으로는 내가 한국어 교육에 한몸 바친 사람인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겠지, 혹은 후배 교사들이 컨설팅을 부탁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 후 1달, 2달.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하더니 점점 나는 이렇게 잊혀지고 많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선생님은 뒤늦게 자신이 해왔던 일을 통해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나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 사회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지역 도서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글쓰기 교실이라는 작은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해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나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직장 혹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난 뒤에도 내가 가진 전문성을 새로운 형태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찾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 나서서 다양한 기관이나 모임에 눈을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 60세 소상공인 사장님, 가게 문 닫자마자 그냥 실패자로 찍혀버린 기분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식당을 운영하시던 60세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40대 중반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어요. 나름 15년 동안이나 단골 손님도 많고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졌고 마침내 가게를 정리하게 됐죠.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주던 손님들조차 이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는 의식도 못할 정도로 아팠을 때도 장사 잘 돼서 좋겠다, 대단하다 소리 들었는데 정작 가게 문 닫고 나니 한 번씩 안부 전화해주는 분들 빼곤 정말 아무도 날 찾질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본인이 쭉 해왔던 일이 없어지니 내 자신이 무가치해진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자마자 실패자나 패배자가 된 것 같았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식에 대한 노하우는 여전히 살아있고 장사를 잘했던 그만의 감각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리 교실이나 외식업 컨설팅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권유했어요. 실제로 그 방향으로 준비하던 참에 건강 회복도 어느 정도 되고 나니 동네 문화센터에서 특색 요리 강좌를 열게 됐고 소규모로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면서 삶의 보람을 다시 찾게 됐어요.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비록 몸이 힘들어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가기 힘들다 해도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재정을 리디파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일단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난 아직도 쓸모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죠. 3. 62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만 믿고 살았는데 내 삶이 이토록 공허해질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큰 회사를 다니셨던 62세의 전직 임원입니다. 이분은 늘 회사에서 인정받고 후배들의 존경도 받았죠. 또 퇴직금도 꽤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겠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여유 있게 살겠지? 라고 본인도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이 말하길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이 풍요롭진 않더라 이겁니다. 수입이 생길 때에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동료들과 회식도 자주 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매일 기획 보고를 하면서 성취감도 얻었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사라지니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다나요. 또한 주변에선 임원까지 했으면 여유롭게 살겠다라고만 보고 있으니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미안했고요. 물론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셨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서 기록을 단축해 본다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단체에서 직접 배식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한다든지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다고 해요.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학교나 회사 혹은 지자체나 여러 기관에서 꼭 나에게 연락을 해주길 기다리기보단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옛날 방식의 수동적인 부탁이나 지원 요청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문성을 어디서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특히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이나 적절한 취미를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돌봐야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는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대기업 임원 사례처럼 퇴직금을 넉넉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나 목표가 사라진다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절한 모임 활동이나 취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할 때 못지않게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준비하자.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폭넓은 인간관계 혹은 커뮤니티 활동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동호회나 지역 봉사단체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내 관심사에 맞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두면 은퇴 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 그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공부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생기는 활력과 성취감이 은퇴 후의 우울감을 날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맺은 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퇴 후에도 내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퇴직, 생의 한 구간 마무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 더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설지 몰라도 의외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복합적인 난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미리미리 은퇴 설계를 한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전문성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뭐가 남았나 하고 좌절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여러분에겐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이뤄낸 것들, 쌓아온 것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나가 보자고요. 정말로 여러분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용기 내어 첫 발을 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